그 특수상대론과 중력을 결합을 시키려는 시도하에서 일단 지난 시간에는 적어도 플랫 미kov스키 스페이스 타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특수상대론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린들러 라켓은 플랫 미kov스키 스페이스 안에서 잘 구현이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 한 거나 이번 시간에 한 거나 관성계는 아니었죠. 심지어 린들러 라켓조차도 스페이스 타임 자체는 플랫 미kov스키 스페이스에서 안 벗어났지만 린들러 코디네이트는 관성계를 표현하는 코디네이트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중력을 어떤 식으로든 시뮬레이트 하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요. 네, 지금 제가 플랫 미kov스키 스페이스라는 아이템에 이제 물음표를 붙여놓은 건 오늘 시도한 거는 뭔가 플랫 미kov스키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같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물음표를 일단 달아놨고요. 근데 저런 물음표가 달려있는 범위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저 오늘 시도한 그 소위 디폼드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이 충분히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퀴밸런스 프린시플을 잘 구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아 보이고 라그랑지안 해밀토니안에서 중력 포텐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을 가지고 사고 실험을 하면은 도플러 시프트도 역시 잘 나오고. 그래서 장점이 꽤 많단 말이죠. 이 장점을 버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 플랫 미kov스키의 물음표 달려있는 것과 연결된 물음표들이 있는데 뭐냐면 플랫 미kov스키 스페이스를 고집을 하려고 하면 타이달 포스가 있을 때 시뮬레이션을 계속 이어가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저 이제 넌리니어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 그 오늘 한 얘기에서 오늘 한 얘기에서 그냥 슬쩍 모른 척하고 넘어왔지만 저 그 디폼드 렐러티비티에서 이 매트릭 모양은 더 이상 로렌스 인베리언트한 모양이 아니죠. 여기다 로렌스 트랜스포메이션 가하면 이 파이가 그냥 타임 컴포넌트에 붙어 있는 모양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dt dx 저 오프 다이고널 텀으로 가거나 dx 쪽으로 가거나 옮겨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포메이션은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로렌스 인베리언스를 깬 건데, 그러니까 로렌스 인베리언스를 깼다는 게 뭐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뉴턴 역학에서 생각을 해도 텅 빈 공간은 로테이션 시메트리와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를 다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어떤 물체를 하나 갖다 놓으면 그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로테이션 시메트리나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 중에 일부가 깨진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물체가 시메트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게 뭐 이론 자체를 망가뜨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가 플랫 미kov스키 스페이스에서만 상대론을 전개를 할 때는 로렌스 인베리언스를 아주 잘 유용하게 써먹었는데 중력장을 어떤 식으로든 넣으려고 하면은 로렌스 인베리언스를 그대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점과 좀 불안한 점과 약간 그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점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좀 더 멀리 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일종의 유도신문처럼 제가 말하자면 구성을 한 셈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플랫 미kov스키 스페이스에서 벗어나기로 작심을 하면 모든 좀 마음에 걸리는 면에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미 오늘 시도한 이 디폼드 렐러티비티가 플랫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걸 과감하게 벗어나기로 작심을 하면 예, 지금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나 도플러 시프트는 100% 그대로 살리면서 예, 타이달 포스를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로렌스 코베리언스가 깨지는 걸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도 역시 해결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일반 상대론을 구축하는 과정이 되는데요.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더 쌓아 나가야겠지만 일단 그 매시브한 포인트 파티클 얘기만 먼저 하면 예, 관성 좌표계든 비관성 좌표계든 뭐 플랫 스페이스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모양의 파티클 액션을 써왔고요. 예. 이거는 플랫 스페이스를 벗어나도 그냥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시간 정도부터 어쩌면 이번 시간 후반부에 예. 커브드 스페이스를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으로 가더라도 저 매시브 파티클의 액션 모양, 그러니까 프로퍼 타임 적분에다 마이너스 m 곱한 거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위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플랫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타임은 포기하지만 나머지 성질은 다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선언과 이제 일치하는 얘기고요. 근데 이미 오늘 얘기한 그 디폼드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배운 사항 하나는 뭐냐면 이 뉴턴 중력 파이는 이미 매트릭의 컴포넌트 중에 타임 컴포넌트 쪽에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느냐? 뉴토니안 리밋에서는 G00가 오버홀로 마이너스 사인 붙고 1 플러스 2파이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또 과감하게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으로 가면 이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다른 컴포넌트도 플랫한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거기는 그쪽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그냥 가능성을 열어 제끼는 거고요. 과감하게 모든 매트릭 가능성을 열어 제끼면 더 이상 로렌스 인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로렌스 인베리언스보다 더 넓은 범위에 다양한 종류의 휘어진 스페이스 타임 거기다가 코디네이트의 종류도 전혀 제한을 안 건 그런 범위까지 넘어가는 거고요. 그런 범위까지 진행을 하더라도 이 액션의 모양의 그 큰 틀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전자기 방정식이 이제 크게 로렌스 방정식과 맥스웰 방정식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중력 방정식도 이 파티클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이제 중력장 필드 방정식 두 개로 나뉘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요. 그 얘기도 다시 한번 더 하자면 뉴턴 중력에서 이미 이제 필드 이퀘이션을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여기 뮤는 매스 덴시티고요. 저 파티클 방정식을 일반 상대론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이 필드 방정식을 끌고 가는 게 좀 더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미 이제 하나 확실한 힌트는 뭐냐면 요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파이라는 중력 포텐셜은 매트릭의 일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뉴턴의 중력장 방정식의 요 라플라시안 파이는 매트릭에 관한 무언가로 다시 써야 될 거고요. 일반 상대론으로 갔을 때. 그럼 우변에 있는 이 매스 덴시티는 어떤 식으로 일반화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미 특수상대론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아이디얼 플루이드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뭐 덴시티와 프레셔와 빌로시티 이런 걸로 이렇게 써진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론적인 에너지 덴시티에 매스 덴시티는 일부로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이제 자명한 게 뭐냐면 이 매스 덴시티에 해당되는 텀을 상대론적으로 적으려고 하면
오른쪽은 거의 자동적으로 당연히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제 유일하게 남는 진짜 미스터리는 좌변에 뭘 넣어야 되느냐인데, 그 맥스웰 방정식을 상대론적으로 다시 적었을 때의 경험을 좀 살려보면, 예. 미분 개수는 뭐 시간 미분이든 공간 미분이든 적당히 조화를 이뤄서 2개 정도 도입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파이라는 중력장이 매트릭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예, 매트릭도 그리고 텐서니까 매트릭 텐서와 미분 2개를 적당히 조합해서 역시 텐서라는 포멀한 성질을 만족시키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왼쪽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방정식을 셋업하면 결국은 예, 일반 상대로 방정식이 되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과장을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 예, 아인슈타인 선생이 10년 공을 들여서 고생해서 찾은 거는 이 좌변에 뭐가 들어가느냐, 예, 어떤 텐서를 좌변에 넣는 게 맞느냐, 그 찾는 과정이었던 거예요.